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문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워크북 1분 컷 228번 이제 신체의 자유를 끝내보겠습니다. 1번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언제부터 어떤 조건 하인가. 그래서 우리 행위 당시에 처벌 규정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행위 당시에 처벌 규정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초급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요게 아니라 뭐 공소시효를 뭐 연장한다든지 뭐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벌불소급 원칙이 아니죠. 뭐 이렇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얼마 동안 가능한 거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스킬로 풀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조심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웬만하면 해주실 거예요. 1번을 맞고요. 2번 적법 절차 원칙은 형사 절차상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민과 관련된 모든 작용, 기본권 제한과 관련이 되든 관련되지 않든 국민과 관련된 모든 작용이 적용이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 집행 방법으로 하게 되는 노역장 유치는 새로운 형벌을 부과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맞고요. 다음에 4번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은 필요가 없죠. 이제 구속하고 할 때는 구속영장이 필요하죠. 48시간 이내에. 그래서 영장주의 위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되지 않죠. 당선 무효는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권 실행으로서 과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당선 무효도 되고 형사처벌도 되는 것은. 그래서 5번으로 답을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29번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권이 자기결정권으로는 인정이 되죠. 근데 뭘로는 인정되면 안 된다? 생명권으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2번 모든 국민은 보험을 받지 않으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되지 않는다. 맞고 3번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면 명령장 잡아와 이렇게 돼 있지만 청구에서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허가장. 그래서 검사가 잡아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법원이 잡아오세요 이렇게 허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꿔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이 명령장 단어와 허가장 단어를 바꿔서 낼 수가 있어요. 4번 이중처벌금지 원칙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행해질 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대상이 동일한 행위인지 여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 그래서 형벌론을 따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형법에서 형벌론을 따질 필요 없이 사실관계가 동일한데 또 처벌한다? 그럼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위배되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폭탄 한 번 던졌는데 여러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에 대한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사실관계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 대한 범죄가 되니까 처벌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따질 필요는 없고요. 그냥 동일한 행위를 여러 번 처벌할 때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적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서로 다른 행위를 각각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230번. 자, 여러분들 우리가 범죄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람이 이제 신원을 밝히지 않죠. 그래서 지문채취 불응할 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게 강제로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이랑 질적인 차이가 있죠. 형벌을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겁주는 것은 형사처분에 대한 강제처벌이 아니죠. 그래서 영장주의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영장주의가 위배된다 이것도 틀렸고 적용이 안 됨. 근데 이제 vs 한 다음에 수사기관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갖다가 직접 끌어서 직접 강제로 지문 채취라는 것은 또 영장주의가 적용이 돼요. 근데 또 위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런 지문 채취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지문을 딸 필요는 있으니까.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조 사항을 말할 건데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국한되죠. 그래서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 행정,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변호사 접견할 수 있겠지만 12조 사항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는 없죠. 이것은 이제 12조 사항이 아니라 27조 재판 청구권으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 등사건은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맞고요. 다음에 4번은 특별검사 동행명령 제도죠. 동행명령 조항.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죠. 위헌 판례죠.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이 되네요. 네. 다음에 231번은 아까 풀었던 문제랑 연결되죠. 지방의회 의장의 또 동행명령장도 법관이 아닌 사람이 이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이니까 영장주의 원칙 위배가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 2번.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성 여부를 불문하고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 형성에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조건이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이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들이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게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뭐 알 권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일단 1번이 답이네요. 다음 여러분들 변호인, 그냥 변호인,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네, 이제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형사 피고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헌법 조문을 잘 구별하시고 이게 연결이 되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에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이 된다. 어떻게? 헌법상 기본권으로. 요즘에 이 내용들이 시험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다른 시험에서. 그래서 피의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 법률상 권리로 인정될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네. 다음 232번이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형벌과 구별이 된다. 그래서 형벌도 아니고 형벌과 유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급해서 새롭게 하더라도 헌법이라고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노역장 유치는 우리 경찰 시험에서 최근에 나왔죠. 여러분들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해가지고 불리하게 한 것은 형벌과 유사한 것을 불리하게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발생하고 이렇게 된 것이 형벌불소급 원칙이 위배되는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지문이다. 3번. 보안처분도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져야 되지만 보안처분도 센 보안처분이 있고 약한 처분이 있으니까 각 보안처분에 적용돼야 될 적법절차 원칙이 한계가 있다. 4번.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해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재형법정지 위배가 되지 않는다. 부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호감호 처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안처분 중에 보호감호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사람 가둬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형벌은 아니지만 형벌적 성격과 강하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연결이 되는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233번. DNA를 채취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형벌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중처벌은 하나의 사건,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처벌했는데 또 처벌할 때 그렇게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형벌론상 하나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병과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래서 위배되지 않는다. 맞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윤창호법이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번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것은 우리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 위배가 되는 판례이죠. 대신 그 명확성 원칙 위반은 아니에요. 그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 위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챙기고 4번. 여러분들 요거 낚이면 안 돼요. 체포 또는 구속된 자와 그 다음에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자유로운 접견은 그래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습니다. 맞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자유로운 접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변호인과의 접견이 교통권이 자유로운 접견만 있는 게 아니야. 뭐가 있냐면은 아직 만나지 않은 상태가 있죠.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만나게 해주라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죠. 이게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이나 저한테 배웠던 그 현충일 공휴일 새벽 3시에 갑자기 이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는데 거부할 수 있죠. 요거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그 출제 포인트가 있죠. 변호인 등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도 갈 수 없다. 물론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지만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색깔을 좀 달리해볼게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중에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 있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모르면 틀리게 되기 때문에 좀 자주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죠. 네. 1번. 형벌법규는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해석, 확정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형벌법규 해석에서도 법률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영역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맞고요. 2번.
이건 최근에 판례가 바뀌었고 우리 경찰 시험에서 나왔죠.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데 보호기간을 상한하지 마련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죽을 때까지도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이 되고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이 돼서 신체해자를 침해한다. 맞고요. 3번이 틀려 보이는데 우리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되는데 주고받는 서신에도 적용이 돼야 되겠죠. 너무 틀렸고요. 4번 진술 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 절차나 수사 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지수를 거부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문제가 남았군요. 기억번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하지만 적법절차 원칙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구차개정헌법,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연방형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니은번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를 같은 법률 조항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 조항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갖고 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규정할 수도 있죠.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맞고 디귿번 형벌불소급 원칙은 형벌법규는 시행된 행위 이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원칙인데 개정된 법률 이전의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던 행위가 이거죠. 그럼 국법이 있을 거야. 이게 국법이 폐지가 됐나 봐요. 그리고 신법이 만들어졌나 봐. 근데 여러분들 아마도 신법이 유리했을 것 같습니다. 국법이 불리하고 신법이 유리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이렇게 처벌하는 거예요. 행위시법이 사후 폐지되었지만 이거 부칙을 두어가지고 야 신법 적용하지 말고 행위시법으로 처벌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형벌 소급의 문제가 아니죠. 돌아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형벌부속 원칙이랑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형벌불소급 원칙 보호 영역이 포섭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원정 개발할 때 여러분들이가 원정 개발의 의견을 듣는 게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가 돼 있다면 전원 개발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도 괜찮다. 그 다음에 재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재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은 누구나 어떤 것이 처벌이 됐는지 행위가 무엇이며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여러분들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는 게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뭐야? 어이없네. 그 다음에 비읍번호 엄중격리 대상자 판례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운동 보고 위헌이다 하면 안 되는 게 그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1인 운동장을 사용하게 해주는 거죠.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걸 골라야 되니까 1개, 2개, 3개, 4개 해가지고 2번이 답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문제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236번 여러분들 금치처분 판례인데 운동 금지 위헌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한 문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헌이겠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동일인을 그 유사석유 제품 제조행위로 처벌하고 그 다음에 조세 포탈 행위로 처벌한 게 별도의 구성요건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로 행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위배되는 판례가 없으니까 그렇게 풀어도 되고. 3번 요건 중요한 판례죠. 그 12조상의 본문에 규정된 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렇게 돼가지고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 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도 구속이 있을 수 있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이 된다. 이게 3번이 답이네요. 이게 인천국제공항 난민 사건이죠. 좋습니다. 처벌법규나 소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수익적 국민한테 이득이나 아니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은 됩니다. 대신 좀 완화해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예 명확하지 않을 필요는 없죠. 아예 명확하지 않을 수는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3번이 아이고 이런 거 왜 나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길고 긴 신체의 자유도 끝났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주거의 자유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좀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